예, 신년 특집으로 새해 증시 전망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는데요. 예, 해안이 있으신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셔서 김학균 센터장님을 직접 뵙기는 또 쉽지 않은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만약에 연초에 이번 주에 주가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서 모시고 얘기를 했다면 분위기가 좋을 뻔도 했으나 네. 그러나 어찌 보면 올해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코스피 2000 무너진 게요. 네, 네. 일단은 지수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쪽으로 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증시가 이제 안 좋은 또 올해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경기가 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경기는 사실 안 좋았고 또 중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도 안 좋았죠. 사실 반도체만 좋았던 건데 이제 반도체가 꺾일 징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젯밤에 미국에서 경기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이제 부진해지면서 이제 미국 경기마저 꺾이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이제 엄습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는 이유가 새로운 뉴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래도 이제 경기가 둔화 국면, 수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연초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를 좀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이제 결국 이제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센터장님, 우리가 이제 사실 경기와 주가의 동향을 얘기할 때는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경기가 안 좋다가 돌아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국면에서 그러면 경기가 떨어지고 주가가 이제 같이 밀리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주가는 진작에 꺾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작년 1월이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 고점이었고 이미 어떻게 보면 약세장이 한 1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작년 9월이 고점이었는데요. 이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사실 별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하고 주식도 이제 막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미국이 나빠지는 국면에서 다른 나라가 좋아지기도 좀 힘들지만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 사이클에 매우 독특했던 게 작년 상반기까지 미국 아주 좋았는데요. 다른 나라가 미국 덕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 이제 어느 권역이 이제 경기가 좋은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건 잘 파는 데가 사실 경기가 좋은 지역인데 우리 지금 작년까지 보면 미국 경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는데 한국의 대미 수출이 다른 권역보다 유독 좋지 않았거든요. 유독 낮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좋은 게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좀 단절이 있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안 좋을 때 다른 쪽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도전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미 한국이나 중국은 주가와 동행하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들이 이미 진작에 꺾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은 올해 내내 좀 경기가 꺾이는 국면일 것 같고 미국이 심각한 하드랜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과 같은 나라는 하반기 정도가 되면 경기가 순환적으로는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하고 주가도 이제 막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미국과 이미 꺾인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볼 여지도 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시각에서는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주가 부진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늘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밸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이익이나 혹은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리고 오르기는 어렵지만 더 밀릴 여지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참 시장이라는 게 쌀 때 더 싸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떨어질 때는 이게 바닥 같은데 이제 더 떨어지는 게 주식이고 또 그럼으로써 오를 때 더 오르고 더 많이 오르죠. 그럼으로써 이제 저평가가 깊어지고 또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이제 시장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실적 추정치가 조금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올해 이익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정도인데 지금 이제 경기 하강 강도를 본다 그러면 10% 내외 정도의 감익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영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9월 말까지 이제 실적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들고 있는 순자산, 자기 자본과 주가를 비교해 보면 이게 뭐 PBR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0.86까지 떨어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장부 가치보다 낮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만약에 PBR이 떨어진다 그때가 0.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 1,900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주가 지수의 저점은 지나가 봐야 알게 되고 뭐 주가라는 게 떨어질 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서 뭘 사느냐, 뭐 좋은 주식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지금이 비싼지 싼지에 대한 일단 감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나쁜 가격에 안 파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티는 것도 투자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 주가는 이미 2007년 수준까지 회귀를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지만 뭐 주가도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뭐 코스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엔 주식을 들고 좀 감내해야 될 국면이 아닌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버텨야 되네요. 예. 네. 물론 이제 단선은 밀려도 내가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이냐 그런 그렇습니다. 기업을 골라내냐가 중요한 거고요. 네, 네. 이제 어쨌든 적정 가치보다 지나치게 올라가는 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의 그 부분만큼은 이제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올 한 해를 보게 되면 이제 시간상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1년을 놓고 보게 되면 그나마 약간 좀 봄날이 오거나 혹은 네. 이제 선반영했던 것이 우리가 풀릴 수 있는 시기나 반등의 시기, 뭐 신호 네.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일단 경기 사이클로만 놓고 보면은요. 이제 지금 미국 경기는 좋았고 다른 권역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경기란 건 좋았다 나빠졌다 합니다. 네. 근데 90년대 이후 나타났던 최장 기간의 경기 하강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이제 경제 지표는 제 생각에는 5월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이제 경기 선행지수 기준입니다. 예. 주가는 경기에 또 선행하니까 경기 선행지수와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나 사실 뭐 이런 좀 부질없는 논란들이 네. 많은데 그래도 경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조금 하반기 정도가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나 중국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치이면서 고통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든 여러 가지 팍팍함이 주가에 반영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근데 사실 이게 한국만의 문제 아닙니다. 대만 증시 2007년 수준입니다. 중국 2007년보다 낮습니다. 예.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이 다 같이 어려운데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의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지난 2년과 올해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뭐 좋아진다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2년 동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거든요.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 올리겠어?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관세 올렸고요. 예. 중간선거 끝나면 또 잠잠해지겠지 했는데 계속 갈등이 이어지면서 2년 동안의 뉴스플로는 생각보다 나빴는데요. 지난 2년과 올해의 본질적인 변화는 저는 미국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미국 경기 좋았고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칼을 휘둘렀는데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입장에서도 치러야 될 기회비용이 이제 커지는 국면이니까 뭐 이것도 좀 너무 이제 제가 낙관적인 기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미중 간의 본질적인 타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봉합이라도 될 수 있는 환경은 작년보다는 조금 바뀐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이나 한국처럼 좀 걱정은 많지만 많이 밀려있는 증시는 일단 감내하면서 그런 여건들이 개선되기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권역까지는 가지 않았나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거보다는 희망을 더 많이 섞어서 평상시에 예측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덜 부정적이십니다. 예. 그래요. 올해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한국 이제 지난해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자들 개인들도 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예. 네. 이제 한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먹고 살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GDP 규모로 하게 되면 뭐 우리가 막 27, 8위 뭐 그다음에 뭐 G20에 듭니다만.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시총도 지금 굉장히 적잖아요. 작습니다. 네, 예, 뭐 2%. 2.2%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8% 시장은 어디 있느냐. 이래서 해외 투자를 많이 했는데 또 연말에 고생하셨어요. 네, 네. 그런 쪽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로서 한국 투자자들로서의 시각 혹은 뭐 유효한가 이런 쪽에 좀 번외 질문이지만 좀 여쭤본다면요. 네, 제 생각에는 투자 다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이 이제 3% 하는 게 참 놀랄 정도 성장률이 됐는데요. 우리 뭐 명목 GDP가 1,600조가 되는데 금융자산은 2,500조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자산 수익률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수익률이 정체가 됐다 그러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 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참 지식이나 정보 또 의사결정의 어떤 지체성 같은 거 당연히 있게 되고요. 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제 해외로 투자를 다변화시키는 과정이 있고 한국은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홈 바이어스라고 하는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하고 또 한국 주식에 대한 성과가 또 전반적인 이제 가계의 수익률도 결정하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내년을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까지 올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가장 좋고 가장 낙관이 많이 반영되고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된 미국 같은 나라는 조금 저는 조정이 더 깊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매우 재미없었습니다만은 범중화권 증시는 나빠질 여지도 사실 이제 약세 국면에서의 조정 강도는 직전에 나타났던 낙관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좋아 보이고 많이 올랐던 증시에 많이 빠지는데 이제 거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외 자산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분산 투자하고 이거 해야 되지만 올 한해 놓고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해외 쪽 보시는 것보다 한국 주식 보시면서 상반기에 잘 저점의 타이밍을 잡는 게 올해 투자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펀드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펀드가 성과가 좋았던 펀드를 쫓아가면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재미가 없었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는데요. 역발상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역발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반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그렇습니다. 겁니다. 역발상하다 망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동으로 갈 때 서로 가는 것이 역발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크게 이제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좀 주식시장에 남아서 버텨야 되고 나머지 조금 안전자산으로 간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글쎄요. 주식은 한국 주식은 지금 뭐 손절매 시기는 지나간 것 같으니까 그대로 일단 보유하시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미국이 지금 금리가 한국보다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한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고려해 보실 만한 조언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는 것도 있지만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 손해를 보는데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보면 주변부통화입니다. 그러다 보면 1년 반에 한 번 정도는 원화가 확 약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뭐 터키가 불안하다 그러면 뭐 주변부통화가 다 약해지는 과정에서 원화가 이제 약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는 금리는 한국보다 높지만 환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1년 반 정도 투자하게 되면 달러가 원에 대해서 강해지는 시기가 있으니까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미국 채권 같은 경우 그냥 깔고 가는 자산으로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금융시장의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래도 진리에 가까운 게 수익률의 평균 획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요. 미리 빠진 거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된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있는 것이고 많이 빠졌다는 것만큼 또 투자하는 데 지나고 보면 호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많이 빠졌던 자산들의 패자 부활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1년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좀 승률이 높은 투자가 아닐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으로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말씀 나눴습니다. 물론 뭐 시간을 좀 더 내서 그래서 어떤 업종이 가고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간다는 겁니까라고 찝어보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그림의 시각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한 20분 저희가 얘기했나요? 머리가 좀 맑아지고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1992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 흐름들로 갑니다. 예, 뭐 오늘도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들로 금요일 시장이 갑니다. 예, 새해 첫 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은 시간들, 예, 뭐 허리띠 단단히들 졸라매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공부하시면서 또 긴 날이 남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시죠.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